이자 폭탄에 대충격이다. 살던 집도 판다. 일단 여러분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입니다. 12월 30일 현재예요. 0.00입니다. 40주 연속 상승을 하다가 결국 이제 끝났습니다. 네, 0.00으로 보합을 기록했다는 뜻이에요. 지난 8월 12일에 0.32까지 올라갔거든요. 그것이 9월 9일에는 0.23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12월 23일에 0.11까지 빠졌고요. 이제 0.00 보합을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뭔가 분위기가 싸하죠. 집값이 하락하는 어떤 기운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럴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답이 찾아지더라고요. 어디서 찾아지느냐? 이 경매 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지난 10월에 380건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거의. 2015년 4월 401건 대비 최대고요. 그런데 이게 오래 가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때는요. 한 달에 경매 건수가 50건도 안 됩니다. 50건도. 심지어 2020년 3월에는 10건이 2021년 10월에는 31건이고요. 202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이 57건입니다. 지금 11월 달이 267건이고요. 10월 달이 380건이에요. 그 앞전으로 가보면 2023년부터 난리도 아닌 거예요. 지금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가. 이게 여러분 경매가 많이 넘어간다. 이거는요. 결국 돈을 빌렸는데 이게 원금도 못 갚고 이자도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으로 봤습니다. 제가 살던 집도 던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던진다가 바로 이 경매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서울 아파트 값이 경매가 이렇게 많이 넘어가는 걸 보니까 빨리 팔아야 되겠다. 빨리 팔아야지 경매로 안 넘어가겠다. 결국은 살던 집도 판다는 뜻입니다. 살던 집도. 실제로도 살던 집을 파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살던 집도 파는.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 추이를 보십시오. 2025년 1월 2일입니다. 86,141건이에요. 전년 대비 줄긴 줄었어요. 전년에 2024년이죠. 12월 31일에 87,754건에 비해서는 1,613건이 줄었습니다. 1.8%가 준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2020년을 보세요. 2020년을 돌아가 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이 44,455건입니다. 2021년도 가보면 45,296건이고요. 2022년도 가보면 56,672건이 거기에 비하면 지금 86,141건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지난 4월 4일엔 10만 건이 넘었습니다. 10만 2,085건까지 넘어갔습니다. 게다가 서울의 평균 매물, 평균 매물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4만 건, 5만 건, 5만 건 정도 됩니다. 5만 건에서 6만 건 사이가 평균 매물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8만 6천 건이면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8만 5천 건이 넘으면 공급 가행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공급 가행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공급 가행이. 8만 5천 건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 집값이. 이제는 떨어지고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비수기잖아요. 12월 달도 비수기고요. 집값은 비수기가 1월 달도 비수기입니다. 그러면 1월 달에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건가요?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 그렇게 예상까지 하느냐? 아마 경매 건수도 더 많아질 것은 당연하지만 거래량이 팍 줄었습니다. 11월 거래량을 보세요. 11월.
11월 거래량을 보면 3,235건이에요. 4,000건도 안 돼. 4,000건도.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12월의 거래량도 이거 만만치 않아요. 1,681건밖에 안 됩니다. 1,681건. 이것을 보니까 결국 말입니다. 결국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아니 매물은 많은데 거래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을 낮추겠죠. 실제로 가격이 내려갑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보면 9월에 12억 5,089만 원이 계속 내려가잖아요. 10월에는요. 12억 672만 원으로 내려갔고요. 11월에 약간 올라가긴 했습니다. 12억 1,406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12월 달에는 10억에서 지금 올라갈 기미가 안 보여요. 10억 2,519만 원에서. 뭔가 분위기가 다르죠. 그죠? 분위기가 다릅니다. 서울도 뭔가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는 거예요. 특히 서울의 중심부는 아직 많이 안 떨어진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말입니다. 예, 강동구가 벌써 떨어지고 있고요. 또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노도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 집값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수도권 집값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12월 23일에 0.02% 빠졌는데 12월 30일에도 0.02% 빠졌습니다. 뭔가 이제 전주 대비해서 조금 빠진다는 거죠. 집값이. 수도권 집값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전국 집값은 낙폭을 더 늘립니다. 7주 연속 하락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이후로 7주 연속 하락. 전국 집값. 그러니까 전체 집값이 많이 빠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제가 봐서는 이렇게 전체 집값이 계속 빠지고 있는 것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서 분명히 어떤 모습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락의 기운이 있다는 거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매매값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말입니다. 의외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거. 이게 전세값도 보합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세값도. 서울 아파트가 81주 연속 상승했잖아요. 81주 연속 상승하다가 지금은 보합세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합세라는 게 0.0이라는 거잖아요. 0.0. 지금 지난주에 그죠? 지난주에 0.00%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81주 연속 상승이 끝났고요. 또 12월 30일주는 0.06%. 전세값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 분명히 보인다. 이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릴 때 보면 집값은요. 이게 연말 특히 빠르면 10월부터 늦으면 11월, 12월, 1월 여긴 집값이 좀 떨어지는 형국이에요. 항상 이게 비수기가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집을 사더라도 항상 11월, 12월, 1월에 사는 게 좋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그것도 참고를 하고 시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집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서울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서울 집값도 이제 1월에는요.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2월에 가면 또 달라지겠죠. 2월에 가면.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달라질 수 없다. 지금은 비수기니까. 또 살던 집도 팔려고 매물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